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소리 같은 경우, 사람의 소리라든지 악기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100Hz에서 한 6kHz까지 이쪽 범위에 이제 몰려 있어요. 그런데, 파워, 이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대부분 1kHz 이하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는. 더욱이나, 거의 그 에너지의 1kg 이하뿐만 아니라 80%가 500Hz 이하에 몰려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파수 EQ를 조절을 할 때 정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500Hz 이 부분에서 어떻게 왜냐면 거기에 뭉쳐 있으니까,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소리의 음색이 조금씩 막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쪽에 1kHz 이하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를 약간 명료하게, 그러니까 스피치 전달을 목적이라고 하면 명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2kHz에서 5kHz 정도를 약간 부스트 시켜줘요. 한 3dB에서 한 6dB 정도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명료하게 들리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소리가 까랑까랑하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둔탁한 거예요. 약간 머디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 주파수 대역을 이제 좀 가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명료한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영역이 피드백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악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지금 밑에 있는 건반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88 건반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악상 기호를 표현할 수 있는 피아노 건반이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악상 기호로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가 되냐면, 잘 보시면 1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27.50Hz예요. 27.50Hz. 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88이라고 써 있는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건반이 4.186Hz, 그러니까 4.186kHz라는 거죠. 4186Hz라는 거죠. 이게 가장 높은 주파수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7Hz에서부터 약 4.1kHz까지 범위가 이 악기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악기마다 이렇게 이제 주파수 범위를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고 하면 소리가 어떨까요? 그 악기가 갖고 있는 소리가 제대로 재현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떤 그냥 펀더멘탈 시그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반을 땅 치면은 그 음도 나오지만 잔향처럼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이제 하모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하모니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합성이 돼서 이제 컴포지트라고 하거든요.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기라고 해서 딱 이 범위 안에만 딱 잘라서는 안 되는 거고, 더 넓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삼각파나 이제 구형파라고 해가지고, 스텝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진 모양, 이런 모양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 개의 이 사인 웨이브를 합성을 해서 삼각파도 만들고요, 이제 구형파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만드는 것이 되게 그거보다도 내가 이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사인 파일을 계속 만들어 합성시키면 이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파수라는 영역을 조금 더 이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모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하모닉이라는 건 뭐냐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기본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그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시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건반을 땅 치면 그 소리만 딱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정수배가 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톤 2라고 해서 659Hz가 있잖아요.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제일 먼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659Hz예요. 그 소리를 딱 쳤어요, 우리가. 그러면 정수배가 되는,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1318이 되거든요. 1318. 지금 두 번째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정수배니까 659 곱하기 3 하면 1977이 되는데, 그 부분이 세 번째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2636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3295가 될 거고요. 요렇게 이제 그 정수배에 맞게끔 신호들이 볼록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약간 정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약간 정리되어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뭐가 됐냐면, 처음에 신호가 196Hz가 제일 처음에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그 신호가 작다라는 거죠. 작지만, 자, 정수배가 내는 하모닉 성분이 두 번째가 392Hz일 거예요. 392Hz가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그리고 거기에 정수배가 되는 588Hz가 또 튀어나올 거고요. 그걸 안 다음에 계속 정수배가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아주 이쁘게 정리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통 이런 악기들 같은 경우는 리드 악기들이 대부분 그래요. 오보에라든지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리드 악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하모니 성분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서는 오보에가 그 음을 맞추는 아주 기준 악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주파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깨끗하다, 명료하다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오보에를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런 하모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음정이 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음을 못 맞추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건 뭐냐면, 정수배가 되는 어떤 음을 내야 되는데 그 정수배가 아닌 다른 음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협이 되는 거죠. 불협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 음정의 어떤 정수배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그런 악기는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드럼이죠. 드럼 같은 경우는 어떤 음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박자와 비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하모니 성분,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하모니 성분이 나오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오브 어쿠스틱 팩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의 어떤 그러니까 요소라는 거죠. 음향의 요소. 왜냐면 변화시키는 어떤 효과를 내는 요소가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음향의 소리가 이제 바뀌는, 야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효과가,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온도,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서도 소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습도에 따라서도 어떤 이제 그러니까 뭐 습도라는 건 뭐냐면, 공기 방울에 소리 신호가 이제 부닥쳐가지고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튕겨나가던가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분자가 작은 것을 때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주파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도가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약간 머디한 느낌이 들기는 하죠. 먹먹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강의는 아마 튜토리얼 강의는 데시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dB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튜토리얼 다음에는 한 메가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